거프는 전보벌레를 사용하여 샹크스에게 급하게 연락하였고 샹크스는 거프의 통신을 받습니다. 샹크스는 거프 중장, 당신이 나에게 연락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소. 아니 전역했다고 하셨으니 거프씨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 라고 말했고 거프는 빨간머리 루피를 해적의 길로 인도한 남자. 하지만 이제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동시에 루피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니 물론 시시한 과거를 따지려고 연락한 것은 아니네. 각설하고 본론부터 말하겠네. 자네의 아들 아사히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그게 무슨 말이오? 후샤 마을은 손에 꼽히는 평화로운 마을일 텐데. 라고 물었고 거프는 자네의 친부 갈링은 예로부터 피거랜드 핏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지. 만약 그가 아사히의 존재를 알게 되면 아이를 노릴지도 모르네. 라고 경고했고 샹크스 역시 갈링의 집착을 잘 알았기에 하지만 아들의 존재는 철저히 숨겨두었소. 물론 항상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거프 중장 은퇴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소. 염치 없지만 아사히를 지켜줄 수 있겠소. 라고 물었고 거프는 웃음을 지으며 부앗 하하하, 로저 녀석도 내게 에이스를 맡겼었는데 이제는 로저의 배에 있던 피덩이까지 나를 부려먹으려 하는군. 과거의 나였다면 해병이었기에 거절했겠지만 이젠 해병이 아니니 아사히는 내가 지켜주겠네. 하지만 나와 한 가지 약속할 수 있겠나?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물론이요, 아들의 목숨을 보장받는데 뭔들 못하겠소. 라고 말했고 거프는 언젠가 루피가 위기에 처한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루피를 도와주길 바라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거프의 부탁이 아니라도 당연히 그럴 생각이었기에 물론 루피가 나보다 먼저 죽는 일은 없을 것이오. 라고 말하며 아사히를 거프에게 맡기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조금은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피거랜드 갈링이라면 언제 후샤 마을에 들이닥쳐도 이상하지 않은데. 라고 말했고 샹크스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후샤 마을을 주시하며 이스트블루의 항구에 감시병들을 풀어놓는 조치를 취하며 세계 정부의 움직임을 살핍니다. 로빈이 오하라에서 하선한 이후 써니오는 드럼왕국에 도착했고 루피는 눈을 맞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니시시시 괴짜 몸은 잘 있으려나? 초파 니가 안부를 잘 전해줘야 해. 라고 말했고 초파는 물론이지 라고 말한 뒤 술록의 형태로 변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눈밭을 누비기 시작했고 쌍디는 피식 웃음을 지으며 고향이 그리웠던 모양이군 이라고 말했고 나미는 이곳에서 정말이지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초파를 만났으니 다행이었던 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써니어는 곧바로 다음 목적지를 향해 떠나갔고 초파는 닥터코레아 도르돈과 재회하게 되었고 초파는 곧바로 닥터코레아에게 안기려 합니다. 하지만 닥터코레아는 초파를 밀어내며 이놈아 내 나이가 141살인데 그렇게 갑자기 안기며 어쩌자는 거냐. 멍청한 건 히루루크 그 양반과 똑 닮았군 이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와포르 이후 드럼왕국의 국왕이 된 도르돈은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서 그러는 걸 겁니다. 초파, 밀짚모자 일당의 활약은 잘 들었다. 세계정부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다니 너희들은 로저 해적단조차 능가하는 최고의 해적단이라고 라고 말했고 초파는 쑥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에이 나는 크게 뭘 한 게 없는데 그건 그렇고 와노쿠니 등 여러 섬을 거치며 드디어 만병통치약의 실마리를 찾았어. 이 기술만 있으면 더 이상 드럼왕국에서도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고 닥터코레아는 그 순간 히루루크를 떠올리며 어째서 저놈에게서 그 멍청이 의사가 떠오르는 거지. 뭐 사람을 살리자는 마음에서 나오는 본질은 같은 건가?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초파는 자신이 알아낸 모든 의학 지식을 드럼왕국에 전파하며 드럼왕국을 의료 강국으로 발전시키면 물론 드럼왕국을 시작으로 선진치료법과 최신기술을 접약한 약들을 배포하며 병으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줄여나가려 합니다. 초파가 드럼왕국에서 하선한 뒤 밀짚모자 일당은 이스트블루로 진입하기 위해 쌍둥이 언덕으로 향하였고 쌍둥이 언덕은 이무와 루피의 전투의 여파로 인하여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올블루가 탄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브룩은 조금은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설마 라분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라고 말했고 루피는 니시시시 걱정하지 말라고 라분은 그 누구보다 강한 녀석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멀리서 고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라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루피는 라분이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라분에게로 달려들었고 곧이어 라분의 머리 위에 안착한 뒤 라분 오랜만이야 잘 지냈구나 라고 말했고 라분은 전방에 함성을 지르며 루피를 환영해줍니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라본의 입속에서 크로커스가 나타났고, 크로커스는 로저도 못한 걸 너 같은 애송이가 하다니 라고 말했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해바라기 아저씨도 오랜만이네 라고 말했고, 쌍디는 담배를 피며 다시 한번 올블루를 감상합니다. 라본은 루피와 교감을 나누던 와중 루피마저 내팽겨 쳐버린 뒤 곧바로 브룩이 있는 방향으로 헤엄쳐갑니다. 한편 브룩은 몸을 숨긴 채 어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브룩은 혹여나 자신이 부활 열매의 힘으로 부활했기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브룩과 라본의 교감은 세월조차 뛰어넘을 만큼 강했고, 라본은 브룩을 단번에 알아보며 힘찬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브룩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며 요호호호호 라본 정말 똑똑한 고래로군요 라고 말하며 라본을 쓰다듬어 줍니다. 브룩과 라본은 재회하며 교감을 나눈 뒤 브룩은 룸바의 적단을 떠올리며 결국 눈물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였고, 밀짚모자 일당조차 브룩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적은 없었기에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루피도 브룩과 라본의 재회를 방해하지 않았고, 브룩과 라본은 석양이 보일 때까지 대화는 통하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브룩은 라본과의 대화를 마무리 지은 뒤 쌍둥이 언덕에 조금 더 머무르기로 결정하였고, 루피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며 루피 선장 정말로 감사합니다. 당신 덕에 구원받은 이 목숨을 당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미소를 보이며 니시시시 그럼 혹시 노래 하나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었고, 브룩은 환하게 웃으며 빙크스의 술을 불러주었고, 라본도 오랜만에 빙크스의 술을 듣는 터라 기뻐하며 호응합니다. 티치는 와노쿠니를 침공하여 도신 류마의 검 흑도 슈스이를 탈취하는 데 성공했고, 류마를 부활시키기까지 류마의 사체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과거 정보상으로부터 모리아가 도신 류마의 사체에 그림자를 주입하여 자신의 수하로 부리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하게 되었고, 곧바로 모리아를 만나기 위해 크로스길드의 본거지로 향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실리를 추구하는 인물이었기에 곧바로 버기에게 연락하여 협조를 요청하려 합니다. 티치와 버기의 전보벌레 통신이 닿은 뒤 티치는 천냥광대 버기 로저 쪽에 있던 애송이가 사왕이 되었다더군. 샹크스도 아닌 이 녀석이 거물이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버기는 감히 누구 앞에서 으름장을 놓는 거냐? 티치, 니 녀석이 나에게 연락할 일이 뭐가 있지? 라고 물었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성질이 급한 녀석이군. 그래, 본론부터 말하겠다. 모리아가 가진 도신 류마의 사체를 넘겨라. 그렇다면 너희들은 아무런 피해도 없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와 티치의 대화를 엿두고 있던 모리아는 어이 티치, 감히 누구의 병력을 훔치려는 거냐? 사왕 타이틀도 빼앗긴 이 녀석의 말을 들을 것 같으냐? 라고 말하며 티치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리아의 입장에선 티치의 요구가 자존심이 상할 것이며, 류마는 최상급 육신이기에 그림자만 잘 구한다면 단번에 사왕급 전력을 손에 넣게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리아가 티치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티치는 제하하하하 사황 타이틀을 뺏겼다라.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지. 밀짚모자와 에이스가 빅맘과 카이도를 꺾고 사왕에 등극한 이후 나와 빨간머리 밀짚모자 에이스는 사왕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내가 밀짚모자에게 패배한 뒤 버기 녀석은 새로운 사왕으로 올라섰으니 이 녀석들이 사왕 타이틀을 빼앗겼다고 말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겠지. 하지만 그깟 칭호는 의미 없을 만큼 세계는 혼란스럽다고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도신 류마의 사체를 넘겨라 라고 말했고, 버기는 곧바로 전보벌레를 가로채가며 거절한다. 감히 버기님을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은근슬쩍 대화 내용을 크로스길드의 본거지 전체에 송출하였고, 버기의 수하들은 버기가 티치를 겁준다고 착각하며 환호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미소를 지으며 호호호호호 타고난 엔터테인먼트로군 이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은 티치는 적이 되면 곤란한 남자인데 하지만 우리가 고개를 숙인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사내답구나 광대버기 좋다. 그러면 조만간 류마의 사체를 빼앗으러 방문하도록 하지 라고 말하며 통신을 끄는 뒤 곧바로 크로스길드의 본거지로 출항하였고, 케이사는 조금은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도신 류마 그 남자의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 품을 수 있다면 최고이겠지만 만약 컨트롤에 실패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재해를 불러일으키는 꼴이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밀지모자 1등은 브룩을 쌍둥이 언덕에 하선시킨 뒤 곧바로 이스트블루로 진입하였고 작중 시간으로 2년, 토키의 시간 열매의 능력으로 흐른 시간까지 포함하면 약 4년 만에 이스트블루로 돌아온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징베를 제외한 근본 초창기 멤버들은 가메로운 표정을 지었고 징베는 코코야시 마을이 가까워지자 괜히 나미와 아론의 악연이 떠올라 미안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나미는 호탕한 표정을 지으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니시시시시 해적왕이 된 후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는데 라고 말했고 조로는 웃음을 지으며 로그타운 망할 연기 자식과의 악연이 시작된 곳인가 라고 말했고 밀지모자 1등은 로그타운을 지나 나미의 고향 코코야시 마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